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유혜정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선 이유는 저희 정보보호학과의 교육과정, 즉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의 정보보호학과는 어떤 점을 주력해서, 어떤 과정을 주력해서 교육을 또 학습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자 함입니다. 자, 지금 첫 장에 보이시지만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학과는 안전한 스마트 IT 사회를 책임질 줄 아는, 또 스마트 IT 사회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앞으로 현재도 그렇고 벌써 시작됐죠. 진행 중이고 미래 사회도 그렇고 그냥 IT 기술이 뭐 사회 전반적인 곳에 녹아드는 그런 사회에서 거기에 더 IT의 스마트함까지 더해지는 그런 사회로 진화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한 스마트 IT 사회를 책임지는 정보보호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학과에서는 그 학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보보호 전문가다. 안전한 스마트 IT 사회를 책임지는 그런 정보보호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학과의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과정, 어떤 수업을 제공해야 되는지의 과정이 당연히 뒤따라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육과정인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교육과정이 저희 정보보호학과에서 제공하는 내용 학습 구조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학년 컴퓨터 개론, IT 기초 수학, 정보보호 개론, 파이썬 기초 이렇듯이 여러분들과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4학년 과정, 그 다음에 전공 과정을 원활하게 학습하기 위한 기초 내용을 학습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학년은 체계를 받아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보보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쌓아야 될 아까 이제 기초라고 했는데 기본 소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물 인터넷 라즈베리 파이라든지 운영체제라든지 자료구조와 알고리즘 이걸 보시고는 이상하다? 이거 정보보호학과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뒤에 설명드릴 전문가 과정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왜 이 과정이 정보보호학과 교육과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기초암호 알고리즘이라든지 암호이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사이버 수사라든지 침입 탐지 시스템 이런 내용으로 기본 소양을 2학년 때 갖추는 것으로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3학년은 어떻게 보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양한 과목들이 또 많은 과목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제목만 보시고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들께 뒤에서 구조도 구체적인 그림을 그 체계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거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보보호 하면 제일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손꼽으실 우리 보안과 해킹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보호 응용, 정보보호 프로토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보안 코딩이다, 시큐어 코딩 이런 내용들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단어들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관심 있게 들으시면 보안 코딩에 대한 것들도 아마 보안 코딩에 대한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또 차세대 보안 개론, 우리가 현재의 보안 환경 또는 보안 기술 실습을 통해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학습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정보보호를 학습한 다음에 졸업한 다음에
이걸로 활용하면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문가로서 이제 정보보호학과를 졸업하시면 정보보호 전문가로서의 어떤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실 텐데요. 거기에 맞으려면 계속 그 전문가의 어떤 자세 또는 자격을 갖추려면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정보보안 그러니까 IT가 어떻게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정보보호가 그 IT, 스마트 IT라고 했는데 그 기술에 맞춰서 어떤 방향으로 갈까 그림을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목표로 차세대 보안개론이라는 과목을 이렇게 3학년 교육과정에 담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보안과 해킹이지만 더 나아가서 해킹 보안 실습, 구체적으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물론 결과적으로 한두 가지는 몇 가지는 어려운 단계의 핵심에서 응용 단계까지 가실 수 있지만 안 해봤지만 내가 한번 해보면서 이렇게 해킹이 가능하구나 또는 이렇게 해킹이 가능하니 이렇게 보완하면 되겠구나 라는 내용을 이 실습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응용 단계 마지막 학년에서는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4학년 과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조금 제목을 보면 좀 어려워 보이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4학년 과목에서 예를 들면 정보보안 실무, 보안관제 실무 이렇게 이름을 딱 들으시면 어때요? 실무부터 시작한다면 웬만한 어떤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정보보호학과에 입학이나 편입하기 전에 그런 업무를 담당하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학우님이라고 할지라도 어때요? 당황스럽긴 하겠죠. 그쵸? 자, 그렇지만 1학년 기초, 2학년 기본, 3학년 핵심, 4학년 어때요, 여러분? 이 응용, 그쵸? 이런 단계까지 오면서 4학년의 응용 단계를 갖추는데 1, 2, 3학년 걸 차근히 쌓아오시면 전혀 문제가 없게 수업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 블록체인 보안, 실무, 정보보안 실무, 보안관제 실무, 그 다음에 보안 코딩 실무, 침해사고 대응 실무 이쪽을 보시면 아마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학과는 기초부터 시작해서 교육과정을 통해서 바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그것을 구성하려고 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보보호 전문가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정책을 보고 정책을 수립하고 그 수립된 정책에 맞게 어떤 기업이든, 그쵸? 조직에서 그 정책을 설계도 해야 할 거고 그 설계된 정책에 맞춰서 또 여러 가지 관리도 하게 되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쵸?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제공되는 게 바로 이 정보보호 정책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또 보셔야 되는 게 블록체인 보안,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보안, 그 다음에 클라우드 빅데이터, 클라우드 보안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다고요? 스마트 IT 사회예요. 그냥 보안 코딩, 침해 사고 대응, 정보보호 정책, 정보보안 실무, 보안관제 실무 한다면 현재 여러분들 주위에서 조직에서 어때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물론 이제 조금 조직의 성격에 따라서 환경이 다르기는 하지만 조직 규모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되는데 거기에 또 더불어서 앞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렸죠? 네. 우리가 앞으로, 현재부터 앞으로 미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걸 책임지는 정보보호 전문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에서 태동이 돼서 앞으로 계속 진행될 그런 기술에 대한 보안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게 바로 블록체인 보안,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보안, 빅데이터, 클라우드 보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업별로 살펴봤는데
이게 큰 그림이 이 잡기가 기초, 기본, 핵심 응용이다. 이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그리고 안전한 스마트 IT 사회를 책임지는 정보보호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교육과정을 구성했구나 라는 거는 알겠는데, 자, 이제 그러면 그 안에서 한번 우리가 그 구조를 조금 더 튼튼하게 한번 세워볼까요?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학과에서는 어떤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건지, 어떤 것을 학우님들과 함께 이루고 싶은 건지, 그게 바로 첫 번째는 우리 교육과정을 통해서 마련한 특별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별과정은 보시는 것처럼 지능정보보안 특별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정보보안 자격증 특별과정입니다. 자, 이것들이 특별과정들에서 보여지는 것이 그 교육과정 외에 추가로요? 아닙니다. 그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을 이수하면 인공지능 보안이라든지 IoT 빅데이터 보안, 즉 지능정보 보안의 특별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은 어때요? 내가 정보보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정보보호 산업기사라든지 정보보안 기사라든지 이런 국가 자격증을 한번 취득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품고 오시는 학우님들도 있으실 겁니다. 충분히 저희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런 자격증, 국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 과정입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학과의 교육과정은 이 4개의 전문가 과정을 원활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이수할 수 있도록, 수료할 수 있도록 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즉 교육과정이 여러 가지 과목이 나열되어 있지만 그것을 이 4꼭지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나눌 수 있다. 특성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해킹 보안 전문가 과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이버 수사. 그렇죠? 전문가 과정이고, 세 번째는 산업보안 전문가 과정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은 보안 코딩 전문가 과정인데요. 이 과정은 각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으냐면, 정보보호학과에 무슨 과목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물론 학년별로 내가 입학하는 학년, 나의 어떤 전공에 대한 배경 지식 때문에 1학년으로 들어왔어도 3학년 과정을 들을 수 있죠, 수업을. 자,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는 조금 그런 학우님들도 있고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학우님들도 계신데요, 경험상. 자, 그렇다면 나는 해킹 보안에 관심이 있어 라고 하면 해킹 보안에 나열되어 있는 그 과정 을 통해서 이 과목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는 해킹 보안 전문가 과정에 하고 싶어. 나 여기에 제일 관심이 있어 라고 하면 1학년 1학기 나 정보보호 개론하고 컴퓨터 개론을 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침입 탐지 시스템까지 이번 학기에 듣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할 때 이 전문가 과정이 크게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런 것들이 해킹 보안 전문가 과정만 있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이 4가지 전문가 과정의 로드맵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특별 과정, 지능정보보안 특별 과정, 즉 인공지능 보안 과정과 그 다음에 IoT 빅데이터 과정, 보안 과정에 이렇게 과목이 나열되어 있으니, 명시되어 있으니 이 점을 활용해서 수강 신청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보안 전문가로서 어떤 것을 특성화해야 되겠다, 특화해야 되겠다 라는 저기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정보보안 자격증, 우리 과목을 수강하면 국가 자격증을 쉽게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라고 말만 해드렸는데,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겁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정보보안 산업기사도 그렇고 정보보안 기사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과목들이 정보보안 산업기사, 정보보안 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때 필요한 강의 내용으로
문학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자격증을 뭐 정보보안 산업기사라든지 정보보안 기사라든지 이 자격증을 취득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수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해킹 보안 전문가 과정, 사이버 수사 전문가 과정, 산업 보안 전문가 과정, 보안 코딩 전문가 과정 이렇게 4가지 전문가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 표시되어 있어서 앞 페이지에서 넘어와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 내가 이 전문가 과정에 관심이 있어 라고 수강 신청을 하고 나의 로드맵, 나의 전공 로드맵, 전문가로서의 로드맵을 찾아가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또 어떻게 돼요? 이 과목을 들으면 수료증을 신청하시면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취득 요건이 있고 홈페이지에도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본 과목을 이수를 하시고 기준에 맞다면 이 자격증을, 수료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사이버 수사 전문가 과정, 산업 보안 전문가 과정, 그 다음에 보안 코딩 전문가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천천히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선택할 만할까? 라고 고민하실 때 한번 천천히 보시기를, 참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국가공인 자격증, 정보보호 관련해서는 어떤 자격증, 뭐 여러 가지를 나열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정보보호학과 졸업생, 재학생 2001년도에 개설이 돼서 저희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학과는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수많은 졸업생과 현재도 수많은 재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요 이제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을 여러분한테 안내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보안 기사, 정보보안 산업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 자격증은 시사와 시습 이런 과정들, 이런 자격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민간 자격증, 별도의 민간 자격증은 뒤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요거 먼저 구분하는 건 요거는 다른 조직에서 저기 제공하는 민간 자격입니다. 우리가 사이버 수사 전문가 과정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사이버 수사 바로 디지털 포렌식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포렌식 1급, 2급을 저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민간 자격증입니다. 이거는 SJCU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학과에서 해당 민간 자격증을 신청해서 신청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해킹 보안 전문가, 포렌식 보안 전문가, 산업 보안 전문가, 보안 코딩 전문가 이렇게 4개의 민간 자격증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수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 과정의 이수 조건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민간 자격증까지 우리가 해킹 보안 전문가, 포렌식 보안 전문가, 산업 보안 전문가, 보안 코딩 전문가 이렇게 해서 전문가 과정 뭐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문가 과정을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학과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정보보안 자격증 특별과정, 그 다음에 지능정보보안 특별과정, 그 다음에 우리 이런 4가지 전문가 과정, 지금 보여지는 화면에 보여지는 4가지 전문가 과정을 아주 고민에 고민을 더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학과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도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